위기일수록 돕는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보통 때는 몰라요.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뭐 사람들을 볼 때 성공했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뭐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 욕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에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돈이 없어지고 어떤 높은 직책에서 내려오고 아무것도 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은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오죠. 그런데요, 실제로 진짜는 어려울 때 보입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보통 때는 몰라요. 자, 위기가 오면은 돕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이순신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다. 그 당시 이순신은 한산도에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이 터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각은 금방 조선을 그냥 먹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육지는 한양까지 불과 20일 만에, 평양까지 불과 2달 만에 올라갔지만은 바다가 열리지 않았어요. 왜? 바다를 통해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 병력이 바다를 통해서 남해 서해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양, 평양까지. 그런데 바다가 막혀버립니다. 한산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지만은 끝을 못 봐요.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류재란을 일으킬 때 1597년 정유년에 정류재란을 일으킬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순신 제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고니시 유키나가. 고니시 유키나가가 임진왜란 시작할 때 1군 사령관, 주력 사령관이었거든요. 평양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고니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달성 못한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고니시를 그냥 어떻게 엄청난 처벌을 주고 싶었는데 참 어려운 입장이 왔어요. 그런데 만회할 기회를 줬어요. 야, 고니시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순신 없애버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대마도 도주가 있어요. 대마도 도주 사위입니다. 사위 대마도 도주 밑에서 근무하고 있던 요시라, 간첩 요시라, 요놈이 굉장히 조선말도 잘하고요. 아주 능수능란한 간첩이에요. 요놈을 시켜가지고 어떤 모략을 꾸미는가 하면은 지금 보이죠? 위에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임진왜란이 터지자 2군 사령관으로 함경도까지 위로 올라갔죠. 지금 고니시가 곧 부산으로 다시 올 건데 이순신을 빨리 부산 앞바다로 출정시켜서 바다에서 막게 하면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명령을 요시라의 입을 통해서 경성 우병사 김응서를 통해서 결국은 손주에게까지 가게 만들어 내리게 만듭니다. 이때 비변사에서는 굉장히 이 장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요. 뭔가 있겠다. 이거 섣불리 나가면 안 되겠다 했는데 선조가 이게 아주 귀가 얇고 또 이순신에 대한 그런 아주 시기심, 질투심이 많잖아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그래서 선조가 결정해버립니다. 야, 이순신, 그래, 나가라. 나가. 부산 빨리 나가. 가토 기요마사 일본군이 오는 걸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요,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복병이 있다.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병이 있다. 매복을 하고 조선 수군을 기다리다가 조선 수군을 거기서 한 방에 다 끝내버릴 것이다. 그러면 조선은 끝난다. 이런 판단하에 정찰선만 보냈다고 봐요. 정탐할 수 있는 정탐선 약 6일이 걸립니다. 6일. 그때 선조가 이런 말이에요. 설사 지금 이순신의 손으로
가또 기어마사에 목을 베어 온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빨리 이순신을 잡아와서 그냥 족치고 또 죽이고 싶었던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순신은 잡혀가요. 왜? 출정을 안 했잖아요. 항명입니다. 항명. 그 당시 항명은 역적 죄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죄목이죠. 그래서 이순신은 내가 선조의 말을 듣고 부산으로 가면은 나는 혹시 살 수 있어도 조선은 끝난다. 내가 사느냐 조선이 사느냐 이런 딜레마 속에서 결국은 조선을 택하죠. 그리고 잡혀갑니다.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죠. 참 대단한 것이요. 이순신 장군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뜻이 있어서 하도 의심에 대해서 정탐선을 보냈고 또 분명히 나중에 이것이 맞다면은 내가 출동할 건데 그렇게 급하게 나를 이렇게 잡아가느냐. 변명을 안 해요. 이런 변명을 묵묵하게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이제 이순신이 잡혀오니까 조정 대신들이 다 모였어요. 선조는 당연히 보고 있죠. 앞에서 조정 대신들이 말합니다. 왜 이순신이 그 출전을 안 했느냐. 당장에 사형시키자. 이런 분위기가 그냥 확산됐어요. 이순신을 그대로 죽여버리자. 선조도 그렇게 원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때 오리, 이원익, 영의정, 그 당시 비상계엄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시 총사령관. 이분이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백리잖아. 청백리. 깨끗하고 지혜롭고 노련하고 파워가 있고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전하께서 전시 중에 신도 패하지 않았는데 전쟁 중에 있는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어찌 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선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해요. 이원익이 너무 막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대가 그런 말 하니까 이순신은 죄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형을 면합니다. 이야, 참. 200대 1이었어요. 조정 대신 199명, 선조 합쳐서 200명이 다 죽이자 이순신 했을 때에 이원익 한 명이 이것을 막았던 거죠. 200대 1에 이야, 이 싸움에서 이원익이 이겨서 이순신이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하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감옥은 그대로 있었어요. 투옥된 상태니까 사형은 면했지만은 실제로 이때 또 감옥에서 구해낸 사람이 정탁이란 분이에요. 행지 중추 부사 유명한 분이죠. 정탁의 신구차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이 상소를 했어요. 이순신 풀어달라고. 선조는 풀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잡아두고 싶었거든요. 이순신이 너무 미워서. 그때 정탁이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이순신은 큰 죄를 지었지만 임금께서 바로 극형에 처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처리하시는 것이 혹시 살릴 길을 찾아보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야, 여기 보십시오. 큰 죄를 지었다. 전라우수사 이억기도 상소를 올렸고요. 많은 사람이 올렸어요. 그때 첫머리가 대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순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가 기분 나쁜 거예요. 이놈들 봐라. 죄가 있어서 내가 불러들였는데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탁이라는 이 노련한 이 정치가 이분은 선조의 마음을 잘 읽었던 겁니다. 이것이 협상의 기술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라. 이순신은 큰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냥 죄도 아니고 큰 죄. 그러니까 선조가 그래 맞지 큰 죄를 지었지 하면서 야, 참 이 마음이 확 이게 누그러뜨려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혹시 살릴 길을 찾아보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 선조 당신은 깊은 뜻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선조를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기분이 좋잖아요. 야, 내가 참 그렇지 해가지고 이순신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참 하늘이 도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탁, 이원익, 정탁 두 분이 이순신을 살렸고 결국은
조선을 살렸고 오늘날 대한민국도 살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만약 이순신이 잘못되고 죽었다 하면은 뭐 조선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597년 4월 1일 27일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날의 난중 일기 맑음 감옥문을 나왔다. 남대문 박 윤간의 종 집에 이르니 조카 봉 분과 아들 우리 사행 원경과 더불어 한방에 함께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여기 잘 보시면요. 막 감옥에 나온 사람인데 오래도록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 몸은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고문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뭐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오래도록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걸어 다닐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요. 백발이 됩니다. 백발. 해남에 있는 그 늘 편지를 주고받는 현덕성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요. 이날 내가 백발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봐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이순신이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매를 엄청 맞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사암도수군 통제사가 졸지에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상태 또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위기일수록 현장을 잘 살펴라.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